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의 에어리입니다. 오늘 하루 피곤하셨을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위해 오늘 에어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람쥐가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어디다 뒀더라? 여긴가? 아님 저쪽이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네. 아기 다람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을 파헤치며 앨범을 찾았습니다. 형 어떡하지? 벌써 싹이 터버렸나? 아기 다람쥐는 애 같아서 더 빨리 이곳저곳을 파봅니다. 누가 내 집 입구에 자꾸 손대는 거냐? 다람쥐가 파헤친 땅 속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람쥐가 땅속을 들여다보니 두더지 한 마리가 코끝을 벌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쥐인데 지난 겨울에 묻어두었던 알밤들을 찾고 있어요.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숨겨놓았는데 어디에 묻어놓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이 근처였거든요. 그랬구나. 그 알밤들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단다. 물이 고여있는 곳이라서 썩을까봐 내가 따로 갖다 놓았지. 잠시만 기다리거라. 두더지 아저씨는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더니 앨범을 한아름 갖고 나왔습니다. 옛다, 네 밤이다. 가져가거라. 아기 다람쥐의 입은 앨범만큼이나 크게 벌어졌습니다. 와,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기 다람쥐는 두더지 아저씨를 향해 멋변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흙더미가 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만 됐다. 나는 눈이 멀어서 네가 인사를 하는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다. 아기 다람쥐는 인사를 하다 말고 두더지 아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아저씨는 밖에도 안 나오세요?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나가면 뭐 하겠니? 그냥 땅속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단다. 그럼 아저씨는 푸른 나무들이랑 예쁜 꽃들도 모르시겠네요. 아기 다람쥐는 밖을 한번 내다보았다가 다시 두더지 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더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좀 서운하구나.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나무는 또 얼마나 푸르게 자라는지 모르는 게 말이다. 아기 다람쥐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 두더지 아저씨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두더지 아저씨도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잠자코 앉아있던 다람쥐는 갑자기 꼬리를 말아 올리며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아저씨, 좋은 수가 있어요. 제가 예쁜 꽃을 따다가 드릴게요. 꽃의 향기를 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꽃의 향기를 흠뻑 맡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기 다람쥐는 재빠르게 고개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굴로 돌아온 아기 다람쥐는 아까와는 달리 기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저쪽 건너편에 피어있는 벚꽃을 따오려고 했는데 벌써 다 져버렸어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 네 마음만으로도 고맙구나. 두더지 아저씨는 굴로 들이민 다람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되겠다. 아저씨, 제가 집에 돌아간 후에 아저씨한테 꽃편지를 보낼게요. 꽃잎을 잔뜩 따서 봉투에 넣어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 아니에요. 제가 1년 내내 피는 꽃들을 모두 아저씨께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아저씨가 모든 꽃을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말이에요. 이래봬도 제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데요. 아기 다람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아기 다람쥐가 돌아간 후 두더지 아저씨는 귀여운 아기 다람쥐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귀엽고 개구쟁이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 아저씨의 구릿구에서 발을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더지 양반, 편지요. 사슴 우체부는 봉투를 굴 속에 넣고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웬 편지지? 난 글씨를 볼 수도 없는데. 두더지 아저씨가 더듬거리며 봉투를 뜯는 순간 향기로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기 다람쥐가 보낸 것이구나. 두더지 아저씨는 새시시 같은 하얀 목련 꽃잎을 콧구리에 대고 향기들을 맡았습니다. 보드랍고 커다란 꽃잎이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꽃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금세라도 취할 듯 향이 강한 장미 편지, 잠이 올 것처럼 은은한 향이 펴지는 배꽃 편지도 왔습니다. 두더지 아저씨는 아기 다람쥐의 수고에 미안해하면서도 날마다 향기를 담은 꽃편지를 기다렸습니다. 쿵쿵 발소리만 나도 혹시 우체부가 아닐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소녀 같은 풋풋한 냄새가 나는 코스모스 편지도, 탐스러운 국화향기 편지도 두더지 아저씨에게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어느새 두더지 아저씨의 굴은 꽃잎으로 가득 찼습니다. 굴 전체가 꽃밭인 양 향기로운 꽃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이젠 한동안 편지가 오지 않겠구나. 아기 다람쥐도 겨울잠을 자야 하니까 말이야. 두더지 아저씨는 겨울 내내 그동안에 온 꽃편지들의 향기를 맡으며 지냈습니다. 두더지 아저씨는 겨울 내내 그동안에 온 꽃편지들의 향기를 맡으며 지냈습니다. 두더지 아저씨는 봄이 기다려졌습니다. 한 번도 무엇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없는 두더지 아저씨였습니다. 두더지 아저씨는 눈이 멀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평생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이 찾아올 리도 없이 그냥 굴 속에서 쓸쓸히 지내왔습니다. 아기 다람쥐 덕분에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두더지 아저씨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꽁꽁 언 땅에 눕고 굴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이 되었구나. 이젠 아기 다람쥐가 다시 꽃편지를 보내주겠지. 두더지 아저씨는 금방이라도 꽃편지가 올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람쥐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멀리 이사를 간 게 아닐까? 아니면 겨울잠을 자는 동안 나를 잊어버렸을까? 두더지 아저씨는 고개를 흔들며 물려드는 생각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내둔 편지도 고마운데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거야. 두더지 아저씨는 자기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데요. 하는 또랑또랑한 아기 다람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보내던 두더지 아저씨는 며칠 동안 굴 입구에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슴 우체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굴 입구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보시오 우체부 양반, 혹시 아기 다람쥐가 나한테 보낸 편지 없소? 사슴 우체부는 모자를 고쳐 쓰고 고개를 숙여 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더지씨, 소식 못 들었어요? 이제 아기 다람쥐한테서 편지는 오지 않을 거예요. 지난 늦가을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때 다람쥐네 가족이 살고 있던 나무가 쓰러져 다람쥐네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두더지 아저씨는 사슴 우체부가 가버린 뒤에도 한참 동안 굴 입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편지가 오지 않았구나. 두더지 아저씨의 감겨진 눈에서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동안 두더지 아저씨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꽃편지들을 끌어안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든 두더지 아저씨는 꿈속에서도 아기 다람쥐를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더지 아저씨는 굴 안으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가 천천히 굴 속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굴 입구에 얼굴이 내민 두더지 아저씨는 그것이 작은 꽃잎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더지 아저씨네 굴에서 저만치 떨어진 벚나무의 꽃잎이 자꾸만 굴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요술을 부린 듯 벚나무가 일부러 꽃잎을 뿌리는 듯
두더지 아저씨네 굴은 벚꽃잎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더지 아저씨의 마음속에 벚꽃처럼 작고 귀여운 아기 다람쥐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이 녀석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눈물이 얼룩진 두더지 아저씨의 얼굴 위로 눈송이처럼 벚꽃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